일단 장은 시작했고, 어저께 미국 주식들이 많이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는 좀 하락세고, 그러니까 아침에 봤었던 그런 카페24라든지 관심 종목 그쪽은 좀 오르지 않을까. 쪽에 가 있을게요. 레벨 코퍼레이션 VI로 시작했네요. 네, VI 발동. 시작이죠. 항공모비넥스도 배송 관련된 중인 한데, 저희도 뭐 신규 상장, 지금 신규 상장주들이 다 강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레벨 코퍼레이션이 신규 상장을 2023년 올해 10월 달에 하고 나서 계속 하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맞물리면 오늘까지는 최소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말한 대로 한국 무브넥스까지도 VI 현재 VI 네네. 상태라서 그래서 말한 대로 CJ 대한통운 또 배송주 여기도 지금 운수 창고 운수 장비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배송 관련된 주라서 네, 한국 무브넥스 같은 경우는 일단 차트는 괜찮은 편이에요. 차트도 괜찮고 재무제표도 차트도 원래는 저는 여기서 신고가 나올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신고가에서는 한번 밀렸고 지금 역사적 신고가 구간이에요.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 구간인데다가 재무제표 쪽에 보면은 매출액이 2020년에 8천억, 2021년에 1조, 2022년에 1조 3천억, 3년 연속 증가, 순이익도 114, 197, 356, 3년 연속 증가, 영업이익은 대신에 뭐 운수업종이니까 좀 낮은 2%대. 그래서 막 재무제표가 굉장히 좋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이런 재료가 있는 상황에서는 재무제표가 괜찮은 편이다 정도. 웹 코퍼레이션은 좀 밀리긴 하는데 어쨌든 안전하게 하려면 레브 코퍼레이션은 당연히 시초가 돌파하는 거 보고 담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가 설정을 해놨잖아요. 여기서 띄우기 시작하니까 시가는 이미 넘어선 상태고 갭을 띄우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이제 좀 안정되면은 음, 100만원 계좌로 하시고. 근데 어쨌든 이게 100만 원 계좌라고 해도 이게 1000만 원 계좌라고 대비하면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100만 원 계좌에서 물론 살 수 없는 업종들도 있죠. 뭐 하이닉스라든지 이렇게 비싼 거는 못 사지만 그래도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 대부분 중소형주다 보니까 이 안에서도 운영을 할 수 있어야 1000만 원에 똑같이 시세 늘려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SKTNB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어저께 종목 중에 하나였죠. 그 SKTNB가 오늘도 상승하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주가가 별로 안 좋으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어서 이쪽도 대한통 일단은 정체 중이고 레비코퍼레이션은 이제 소화 중이니까 이러다가 이제 한번 올라갈 거예요. 지금 이거를 다시 돌파하게 되면은 일시가가 41950이 고가잖아요. 거기를 한번 돌파하면은 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보고 있고 아시아 증시, 미국 증시는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고 P도 2490으로 좀 밀리고 있니까 그냥 보합 정도 삼성전자부터 LG에너지솔루션, 하이트케, 하이닉스 코스프 닥도 보합인데 아래 꼴이 조금 달았고요. 에코프로 일단은 그래도 빨간색 에코프로 BM 3% 신규 상장이 오늘도 강하네요. 신규 상장이 항상 1월, 12월에 좀 강한 흐름이 있거든요. 왜냐면 1월 중순까지는 신규 상장을 하는 종목들이 없어요. 그래서 1월에 없기 때문에 12월에 상장한 종목들이 쭉 강한 흐름으로 좀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KNX 같은 경우는 어저께 300% 됐죠, 300%. 그러고 나서도 오늘도 좀 강한 흐름이고 좀 이따 그럼 신규 상장주 중에서도 한번 볼만한 거 있나 한번 체크해보면 될 것 같고
갤럭시 머니터리는 오늘도 강하고, 어저께까지도 또 비트코인이 강했기 때문에. 항공주가 어제 델타 헤어라인서부터 해외 주식 들어가 보면 우리 해외 주식 다 정리했잖아요. 항공주가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네, 여행주가 다 강하잖아요. 그래서 항공주가 어느 정도 강할 거라는 건 예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저도 지금 항공주를 위쪽으로 빼놨었어요. 이 섹터들이 다 지금 빨간색으로. 대신에 이제 리오프닝까지 강하냐의 문제인데, 리오프닝은 안 강하고 항공이 오르고 카니발이라든지 이런 레저 관련된 종목들도 미국에서는 올랐거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오르진 않고 지금 현재 항공주만 좀 강한 편이고, 그나마 최근에 시세를 가장 많이 줬던 거는 아시아나 IDT라고 약간 기내 서비스 같은 거 하는 업종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추격 매수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20선 돌파까지 보고서 하는 거고, 현재 조금 눌린 상태니까. 일단 제주항공은 오늘 20선 위에서 시작해서 강한 흐름이고, 아시아나항공도 20선 돌파 시도했는데 일단은 밀렸지만 돌파하게 되면은 또 한 4, 5%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오늘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아시아나 IDT 한 주만 가볼게요. 이게 이제 20선을 돌파하게 되면 급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어쨌든 20선 아래에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2주 정도 횡보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약간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거고, 일단 또 넘어가 보면은 HBS, HBM, 뭐 온디바이스 다 밀리고 있고, 그러니까 다 예측 가능한 거죠. 암홀딩스가 최근에 밀리고 있으니까, 어제 같은 경우 특히나 장대 음봉이 나왔잖아요. 마이너스 5%짜리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된 주인 온디바이스 AI는 다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아무리 강했어도.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HPSP 같은 경우는 이틀 밀렸다가 어제 이제 급등을 했잖아요. 얘도 만약에 더 밀려주면은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일단은 수급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수급은 거의 빠져나가지 않았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주가만 밀리는 거니까. 반도체 쪽 다 밀리고 있고, SKGND, 페럼 쪽도 오늘은 추가적으로 상승. 어저께 종목이었죠. 메가 ECS도 오늘 높게 시작해서 조금 소강 상태고, 여기까지도 제가 이제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얘네가 앞에 있는 애들이 그래도 갭상승을 시작해서 다 7%, 3%막 이러니까 여기 진단키트 관련된 주들까지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다른 데 음봉인 거에 비하면은 뭐 바이오니아, 그날 말했었던 바이오니아라든지 뭐 슈마시스라든지 뭐 이런 데들까지도 수급이 좀 들어가고, SC바이오센서 진단키트 관련된 주도 3%쯤 상승이고, 다른 거는 페트론 오늘도 올라가는. 어제는 릴라이릴리가 거의 유일하게 양전으로 끝났거든요. 0.19%라도 보합. 나머지는 다 2, 3%씩 하락을 했는데 얘만 상승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기가 비만 치료제가 여전히 강하다는 얘기니까 오늘도 페트론이 또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페트론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냥 음봉 때 사서 양봉 때 어느 정도 오르면 팔고 약간 그런 전략이 괜찮아 보여요. 결국에는 이제 뭐 보면은 패턴을 보면은 뭐 이틀 뭐 하락하고 뭐 하루 상승하고 막 이런 식으로 조금 하락하다가 상승하고 뭐. 그러니까 하루에 바로 바닥을 맞출 수는 없잖아요. 만 이날 샀었으면은 그 다음날 또 하락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예측할 수 없으니까 이제 분할 매수를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조금 조금씩 사서 이제 어느 정도 오를 때 팔고 나오는. 공근당은 또 오늘도 상승을 하고, 차트님이 이날 화요일 날 저랑 했잖아요. 그날 선정을 했었거든요, 장초에. 그러고 나서 어제도 종가 잘 지켜줬고 오늘까지도 상승. 만약에 그날 사셨으면은 거의 한 7% 수익인 거예요. 그날 5%, 어제 보합, 오늘 또 한 1.1% 정도, 어제 종가 대비해서 한 1% 정도 상승하는 거니까. 한미약품도 실체가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주고, 그 대신에 이제 좀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얘는 일단은 막 상승은 아니다. 4조짜리. 여기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이게
제가 이제 비만 치료제만 다 모아놓은 섹터인데, 여기에서는 현미약품이 제일 무겁죠. 제일 무겁고, 그 다음에 뭐 종근당, 펩트론, 인민티지랩 이런 순서대로. 쪽 별거, 배터리 별거 없고, 리튬도 별거 없고, 전고체는 그나마 좀 상승을 하네요, 전고체. 전고체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정책이 나왔잖아요, 개발 계획이. 그래서 대장주인 한농화성은 오늘도 3일 동안 눌러주고, 오늘도 급등하는 흐름이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장주를 사야 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럼 다른 데 애매하잖아요. 뭐 4%, 2%막 이런데 얘는 그래도 12%. 제일 많이 올랐어도 그래도 어쨌든 시세가 가장 강한. 얘는 0%에서 시작해서 12%간 거니까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대신에 배터리는 거기만 강한 게 문제예요, 지금. 배터리 전체적으로 강한 게 아니라 이슈가 있었고 전고체 쪽이 소형주가 많기 때문에 얘만 움직이는 거예요. 적은 돈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배터리가 뭐 추세를 전환한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 그냥 배터리는 여전히 하락세에서 횡보 정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체 지금부터 굳이 살 필요가 없다고 전 보고요. 1월 정도부터 좀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현대로템 요새 계속 강하더라고요. 현대로템도 그날 제가 이제 이때쯤에 말했잖아요. 방산주 기사 공유하면서 매수매도 막 말했고 이날 이제 처음 급등이 나왔는데 이날도 이미 또 한 5% 올르니까 사람들이 못 들어가지만 그 이후에도 또 10%가 또 상승. 일단은 뭐 재무제표 항상 좋은 곳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200일선까지 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세를 돌릴 수도 있지 않겠나. 워낙 과대 낙폭이라서 LRG 넥선도 오랜만에 오늘 상승을 하고 저는 LRG 넥선 이날 샀었거든요. 오늘은 이제 플러스 됐겠네요. LRG 넥선이 좀 항상 좀 차트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2조짜리고 어쨌든 현대 로템에 비하면은 가벼운 종목이긴 하죠. 3조니까 얘네는. 그래서 사실 선택을 하는데 이 네 종목, 메이저 네 종목은 실적이 있으면서 테마가 붙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하나에로스페이스가 물론 여러 측면에서 보면 제일 좋긴 한데 항상 살려고 보면 좀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다 보면 또 올라 있고 그래서 좀 놓치는 편이고 LRG넥스원은 그래도 아직 시총이 좀 가벼운 편이라서 사는 편인데 단점이 예전에 차트를 봐도 변동성이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막 이렇게 하락할 때는 또 한 30% 하락했다가 또 올라가고 약간 올라갈 때 못 올라가는 느낌이라나 뭐 하여튼 그런 느낌으로 그래도 어쨌든 우상향하는 산업이죠. 그래서 저도 방산도 물론 작년처럼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거 있었을 때는 방산이 굉장히 오버슈팅이 됐고 그거 아니어도 매출이 워낙 좋은 섹터이기 때문에 항상 그래도 좋게 보는 보시면은 1조 8천억, 2조 2천억, 2조 5천억 영업이익률도 5%, 8%, 7% 괜찮은 수준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레벨업을 주가 레벨업을 하려면 10만 원을 결국엔 지지를 해줘야 돼요. 오늘 10만 원까지는 일단 간 거잖아요. 근데 아직은 돌파했다고 보기 힘든 게 크게 거래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쨌든 종가가 10만 원을 지지해야 지지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할 것 같긴 한 게 이날 이렇게 계속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완벽하게 지지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빠졌다 9만 원대로 빠졌다가 또 10만 원대로 갔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올라서면은 그 다음 레벨업으로 돼서 10만 원이 바닥이 되는 거죠. 10만 원 지지하고 나서 한동안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 지금 이동평균선은 정배열이에요. 정배열이어서 괜찮은 편. 거기에 비해서 오히려 현대로템은 역배열이었다가 지금 돌리는 추세여서 얘는 지금 이거 120선 저항이잖아요. 현재 오늘 오히려 돌파 못할 수 있죠. 어제 같은 경우는 실패했고 그제도 실패했고 오늘은 아직은 거기까지 가지도 못했거든요. 얘는 그냥 일단은 오히려 얘가 뚫고서 올라갈 확률보다는 정배열인 종목들이 더 낫다고 봐요. 얘도 지금 현재 하나의로스페이스 정배열이고 그래서 같은 섹터에서 고를 때는 정배열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역배열에서 아직 돌리지 못한 역배열에서 골든크로스 정도까지 나온 종목들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는 그때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골든크로스 종목이 일단 싸게 느껴지잖아요. 일단 덜 올랐다고 느껴지니까. 근데 최근에 제가 현대위아 선택했을 때도 실패했던 이유가 골든크로스를 믿고서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업종이 안 받쳐주니까 제가 그때 선택했던 때가 이때였거든요. 이 골든크로스 이거 보고 선택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뭐 시장 상황 안 좋고 하니까 쭉 밀리잖아요. 거의 한 20% 정도 쭉 밀려서 좀 짜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물론 대형주라서 크게 20%까지 아니었구나. 한 15% 정도 밀렸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때가 정배열이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골든 크로스를 보고서 선택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돌파를 못한 거죠. 사실 돌파를 할 거였으면 이 구간에서 넘어섰으면은 정배열로 되면서 어느 정도 우상향 추세가 유지될 텐데 전장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장은 요새는 거의 안 사는 편이에요. 대화도 그렇고 다 차트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반도체나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렇다고 막 이런 슈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좀 전에 그런 종목들도 시총이 비슷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 기울기로 상승할 수 있는 슈팅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못하는 거 보면은 그냥 업종이 가진, 가치주가 가진 한계인 것 같아요. 전장은 어쨌든 가치주잖아요. 아직까지는. 얘네는 완성차를 만들고 부품을 만드는 거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주 밸류에이션은 아무리 전기차 시대라고 해도 그냥 이거는 제조업에 불과한 거니까 사실은. 전자제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게 같은 반도체 업종이고 대형주지만 하이닉스는 차트가 굉장히 좋죠. 근데 보면은 물론 시총에서는 비교가 안 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종목 정보에 들어가 보면은 반도체 부분이 100%예요. 하이닉스는. 근데 삼성전자는 되게 많이 섞여 있죠. 가전이 오히려 훨씬 더 높고요. 반도체는 지금 한 23%. 네, 물론 뭐 어쨌든 이것저것 합쳐도 한 30%대 오히려 가전 매출, 휴대폰 매출 이런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포트폴리오를 사업군을 여러 개로 분산했기 때문에 급락은 없을 수도 있지만 반도체가 이렇게 호황일 때는 오히려 하이닉스보다는 훨씬 더 무빙이 적은 거죠. 물론 시총하고의 연관성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같은 업종에서도 그 사업만 하는 곳이 있고 그 사업 말고도 여러 가지를 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좀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해서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지면 하이닉스가 더 많이 하락하겠죠. 그거 맞죠. 하여튼 여기 섹터도 얘가 10만 원 지지하는지도 저는 오늘 어차피 보유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한번 지켜보려고 하고 지금쯤에서 지금 9시 18분이니까 경기장 순위를 한번 봐볼게요. 자, 대상홀딩스 얘네 계속 정치 테마주인데 엄청나게 오르네. 그 최근에 서울의 봄 때문에도 더 연결이 돼가지고 카페24 상 풀렸네요. 그러면은 저는 조금만 더 밀려주면은 좀 사보고 싶은데 한 번 더 내려갔다 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재료는 충분히 저는 가치가 있다고 봐서 카페24 조금만 사봐요. 아시아나 IDT는 12% 됐네요. 일단은 매도할게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엊그저께 찍었던 대로 그 해외 주식과 연관성으로 매매하는 게 굉장히 편해요. 편하고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걸 아예 그거 개념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정말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사실을 잘 활용해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저는 지금 해외 주식을 한 12개 업종으로 분류했지만 이거를 만약에 내가 20개 이상 업종으로 많이 분류를 하면은 그럼 더 많은 종목들을 잡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델타 에어라인 오르니까 그냥 그거 선택한 건데 이렇게 급등을 하잖아요. 시장은 5%로 매도. 그렇다고 이게 막 계속 치고 갈 것도 아니니까. 자, 한번 잠깐 들어볼게요. 20선을 돌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오버슈팅이 나온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봤었잖아요. 20선을 돌파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파를 할 것인지를 봤었는데 그때 돌파하고 나서 그때가 7% 6%였죠. 맨 처음에 언급했건 4% 5%대였고 그러다가 이제 돌파하니까 이제 이런 오버슈팅이 나온 거예요. 3% 14%까지. 페이지 14는 어떻게 하루 만에 밀릴까? 조금 사고.
부정공시 나온 건 아니겠지. 가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뭐, 그런 거 없죠? 네. 근데 왜 그냥 이렇게 밀리지? 트럼프 한번 들어가. 그냥 이게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만, 많이는 안 사고, 500만 원만 사봐요. 그러니까 이게 카페24 밀리니까 결국은 레뷰까지도 같이 밀리는 상황이 돼. 관련주니까. 하락부위하여, 하락부위하여. 그래도 서울의 부분을 약간 믿으면서 1000만 명 찍으면 예 좋은. 신규 상장주도 좀 강하고, 메가이시스. 역시, 메가이시스. 복귀 관련된 주 강하네. 계속 뭐죠. 아니, 물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하고는 비교는 당연히 안 되고, 그 대신에 이제 워낙 바닥이었으니까 그 종목들이 그런 차원에서 조금 고점 대비하면 여전히 메가이시스 같은 경우도 한 4분의 1 토막 했으니까 한 30% 가격밖에 안 되거든요. 그 바닥에서 시작하니까 작업을 좀 미리 했던 거고, 또 계절성 독감은 사실 매년 나오는 재료기도 해서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올라가는. 한미약품도 움직이네요. 한미약품 되게 무겁게 움직였었는데 오늘은 6%. 그러면 매물대 돌파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실체가 있는 곳이라서 그 대신에 이제 계속 못 움직였었던 게 종근당 한미약품 계속 좋게는 봐도 어쨌든 무겁긴 하니까 펩트론이나 이런 거 있지 하면. 근데 얘도 저는 무조건 신고가 간다고 보거든요. 종근당도. 신고가까지가 7.7% 남았잖아요. 재료 굉장히 좋은데 그냥 시총이 무겁고 막 특별히 세력주가 아니니까 못 가는 거라서. 종근당 몇 프로예요? 우와. 8%? 네. 여기서 매물대 형성하고 다시 쳐 올라가는. 네. 이렇게 기다리면 좋지 않을까요? 일단 하겠는데요. 주까지만 고민. 우선.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으면 바이오가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약간 믿고 사는 종목, 그러니까 오래된 고인물들한테는 좀 믿고 사는 종목이라서. 유메이드, 빨리 팔아서 좀 아깝더라고요. 재료는 위믹스 재료가 그래도 있으니까 오르긴 했거든요. 오르긴 3만원에서 7만원이니까 지금 100% 오르긴 해요. 위믹스가 지금 거래재개 재료가 있어서 오히려 종가쯤에는 한번 볼만한 거. 분위기가 뭐 비트코인이 워낙 좋으니까. 근데 반감기가 4월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재료 가치가 물론 중간에 한번 하락은 있겠지만 재료 가치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재료가 오랜 스케줄 매매가 조금 뒤쪽에 있는 게 당연히 좋죠. 그래서 SK D&D도 마찬가지고 중간에 빠져도 그래도 좀 물투 탈 수 있고 달 매수하기 괜찮아요. 이번 주가 생각보다는 월화수목의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어제 같은 경우는 눌러주고서 올라갔으니까 못 잡은 분들도 많았을 건데 월화는 다 좋았고 오늘도 사실은 뭐 어제 종가 종목은 다 좋았고 최소한 종가 종목들도 3, 4% 정도는 매수매도 어느 정도 기본만 할 수 있으면은 그래도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이게 종가가 물론 저번에 한번 종가가 그게 좀 망했었죠. 그 퀄리타스 반도체가 좀 망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쫄은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신규 상장주의 특성을 알고서 들어갔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아예 신규 상장주 안 한다고 했잖아요. 뭐 반대로 변동성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락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 빼놓고는 사실은 뭐 종가 종목들은 대부분 다 올랐거든요. 8, 90%는. 장초에 사실 상승하면 잡기가 힘들어요. 아까만 해도 우리 아시아나 그쪽 섹터에서 2, 3% 오르니까 이미 들어가기 좀 싫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저항감이 있는 거죠. 이미 4% 올랐는데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5%, 6%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종가는 어떻게 보면 좀 보유자의 영역이라서 좀 관망하게 되는 심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고, 뭐 시외에서 오르는 거를 바라는 것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거는 확률이 좀 희박하다고 봐요. 시외에서까지 오르는 건 희박하고 그냥 그 다음날에 좀 괜찮은 흐름으로 가면은 좀 그래도 좀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심리적인 그런 요소가 되니까 전 종가를 선호하는 편인데 하여튼 올해 제가 한 10월부터는 종가를 좀 거의 매일 하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10월 말부터는. 장전은 오히려 조금 변동성이 좀 큰 편이죠. 아무래도 왜냐면 리포트가 나오거나 뭔가 재료가 나왔으니까 장전에 튀는 거잖아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종가 쪽에 지금은 제가 종가가 한 20%고 장전이 아직은 80%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지수가 상향하면은 오히려 종가나 장전 둘 다 하기 좋은데 지수가 하락하면은 종가는 사실 좀 겁나는 편이죠. 그 다음날 뭐 그 사이 밤사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특히나 그 당시에 막 전쟁 시즌 이럴 때는 하루하루가 뉴스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변동성이 커지니까 좀 그런 점에서. 근데도 모르겠어. 뭐 매수매도 방을 제가 다 만나본 건 아니지만 여전히 조금 수익을 못 내는 분들도 많아서 사실 전 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만나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특히나 뭐 단기적으로 사실 여러분들이야 뭐 3주밖에 안 있었으니까 적응을 못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래도 몇 달 있었는데도 수익이 안 난다는 거 보면은 안 날 수가 없는데 안 난다는 거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분들은 분명히 뭔가 다른 어떤 자기가 가진 특성이 있을 거예요. 네. 굉장히 늦게 산다던가. 사실 픽 종목 같은 경우도 픽 종목을 선정한 날에만 만약 그날이 근데 만약에 음봉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밀렸다 이러면 당연히 살 이유가 없는 건데 그렇지 아니고 뭐 시가만 좀 지지하는 거 보고 사도 그래도 항상 수익은 날 수 있을 만한 구간이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어쨌든 이거는 제 이론에 기반해서 선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 자체는 큰 문제가 물론 확률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가 없지만 결국에는 이제 심리 때문에 못 사는 경우가 많죠.